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장의 절대 강자, 이 주식을 둘러싼 미스테리인데요.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아주 영리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그러니까 부동의 1위 삼성전자와 이별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12월 주식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2월에요.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돈을 얼마를 쏟아부었냐면 무려 4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들 사자 하는 분위기인데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예요. 다들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그 태세 전환 속도가 엄청나요. 보세요. 12월 초만 해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확 돌아서서 8,5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린 거죠. 자,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쫓아가 보면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인 그 첫 번째 이유, 사실 들어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이거 많이 싸졌네? 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딱 놓고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두 반도체 대장주 모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하락폭이 무려 2배나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건 반대로 보면 그만큼 더 싸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좋아질 거다. 이 슈퍼사이클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눈에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인 가성비 좋은 투자처로 보였던 거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싼 반도체 주식을 담을 때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요, 전혀 다른 산업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왜 현대차에 꽂혔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일단 환율도 좋았죠. 달러가 강세니까요. 또 미국에서 한국차에 붙는 관세도 깎아줬죠. 여기에다가 아직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피지컬 AI라는 미래 잠재력까지. 이건 뭐 거의 완벽한 조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져요. 우리가 보통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볼 때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걸 보잖아요. AI의 좀 보수적인 일본의 토요타랑 비교해도 현대차의 PER이 훨씬 낮아요. 이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피지컬 AI가 뭐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AI가 아니고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우리 세상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현대차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는 건 단순히 현대차라는 자동차 회사 하나가 아니에요. 앞으로 현대차가 로봇 사업을 할 때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해줄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미래 생태계, 여기에 통째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투자 공식이 좀 간단해 보이죠? 외국인은 싼 반도체, 기관은 미래차. 끝. 근데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거의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판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달러 환율. 이 숫자가 높아진다는 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큰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환차손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10% 수익을 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10% 넘게 떨어져 버리면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꿀 때 남는 게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경고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한 시장 전문가가 지금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전 세계적인 AI 열풍, 이거 심각한 거품일 수 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한 거예요. 심지어 폰지 사기 같은 방식까지 언급하면서 말이죠. 결국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랑 AI 버블에 대한 우려, 이 두 개의 거대한 압박이 시장의 사자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바로 최근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던 진짜 이유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큰 손들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투자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보시면 큰 손들의 새로운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죠.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나 전력 인프라 관련주처럼 상대적으로 싸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기관들은 현대차 그룹처럼 정책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곳들로 똑똑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는 끝났구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투자라는 게임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다는 거예요. 한 명의 왕에게 모든 걸 거는 시대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챔피언들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AI라는 거대한 기대감과 환율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흔드는 시대에 예전처럼 그냥 제일 큰 주식 사면 돼라는 단순한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화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지 아니면 투자 전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신호탄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